나기도 하죠. 그래서 지우 때문에. 그래도 지난 거예요? 너 지우랑 잘 친하니? 네. 나도 아직 지우랑 안 친해가지고. 지우가 나는 아직까지 말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어. 싫었대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만나면은 뭐 이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우랑은 사담을 나눈 적이 없어. 일단 우리 그 숙제한 거 있잖아. 쌤은 일단 두시고 오늘 저번 시간에 급수 배웠던 거 혹시라도 25페이지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25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25페이지 없으면 뒤에 26이랑 27 유형 3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 돼. 166. 또 163. 163. 좀 답이 아니세요. 이 답이 아니래요.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을 틀렸다고? 풀긴 풀었는데? 네. 163이랑 166 한다? 네. 163번부터 먼저 보자. 자, 163번 보면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는 AN을 무수 이제 쭉 더해봐라.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급수의 합을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N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돼야 한단 말이야. 보면은 이거 지금 쓰진 않을 건데 4 곱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이고 4 곱하기 2제곱 마이너스 1인데 보면은 위에 분자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이라고 그래도 두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도 4라는 숫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 근데 거기 1제곱, 2제곱, 3제곱이 변하지. 근데 그거는 숫자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그냥 n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일단 AN을 표현을 해줄 거고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1이랑 유형 2를 풀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급수의 합에서는 이 소거되는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분모에 어떤 두 항이 곱해져 있고 여기를 K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까 상수니까 이걸 이제 쪼개서 쓸 수가 있다. 차이로 쪼갤 수 있다는 건데 B-A분의 1을 따로 빼주고 그 다음에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따로 분리시켜서 화면에서 이제 쓰면 똑같다 뭐 이런 거거든. 이거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관찰하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4n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두 항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시키고 여기에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부분분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B에서 A를 뺀 거니까 2라고 써줄 거고 2분의 1에다가 여기 2 있으면 여기 2 가져올게. 분리시켜주면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일단 A를 다시 쓸 수가 있어요. 2랑 N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이 AN을 계속 더해본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1 한번 넣어볼게.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A1이 되는 거고 A2를 적어보자 하면 2 넣으면 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대충 이렇게 값이 나오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지? 네. 좋아 좋아. 무슨 대단한 발견한 건 줄 알았어. AN에 2n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된 거니까 뭐가 좀 없어지지. 요렇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n번째 항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 SN n번째 항까지만 합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SN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합, 부분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요거를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앞에 이제 리미트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거니까 1이 답이 정답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이 틀렸다고? 네. 넌 몇이라고 했는데? 2요. 오케이 아깝네. 166번 봅시다. 166번. A1, A2, A3, AN까지를 쫙 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급수랑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A1, A2, A3 블라블라 해가지고 AN까지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게 9n-2에 n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다.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을 먼저 적어두면은 시그마 n 1부터 해가지고 an 자체는 아니고 로그 3의 an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무한으로 해서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먼저 문제 포인트를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이 수열을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있잖아.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있다. 로그를 떠올리면 되는데 왜 로그를 떠올리면 되냐면 로그의 특성상 로그 안에 있는 값들이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사실 얘는 플러스로 얘를 다 나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사실 얘가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로그 AN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수열이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로그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N 요게 이렇게 된 거니까 N1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1 넣어주고 로그 3의 A1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3의 A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사실 이게 로그의 더하기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얘는 로그의 3의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해서 무수히 곱하겠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n번째까지만 우리가 관찰을 할 거라서 이 꼴식을 살짝 포기해주고 요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얘를 SN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n번째까지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 식을 적어보면 요게 요거니까 로그 3의 진수에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로그 3에다가 좀 그대로 넣어주면은 9n-2 그 다음에 n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다 됐지? 이제 리미트 씌워주면 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그러면 최고차 개수비만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요게 9분의 1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로그 3의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그렇게 해주면 되지. 됐습니다. 27페이지 유형 3에는 질문 없고. 희선이 너 지금 이해 안 된 거 있니? 27페이지 유형 3에는 질문 없고. 그러면은 9번에 2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깝네. 169번을 그럼 잠깐 볼까? 간략하게 해볼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를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을 두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걸 싹 더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우리가 SN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소거되는 건 어차피 보이지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2분의 1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마지막 것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n번째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이 n번째를 분자를 관찰해보면 어떻게 돼? 보면은 요게 일반항이지. 일반항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를 쓰고 싶거든. 여기의 요 분자 부분만 관찰을 해봐. 처음에는 2지 그 다음 3이고 그 다음 4잖아. 첫 번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4야. n번째 항은? n 플러스 그렇지. 그 다음 밑에 거 보면은 위에 거보다 하나 더 크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sn이 된 거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 이제 n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게 1이잖아?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다. 우리 원래 너도 저번에 기억하지? 앞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있는데 그걸 원래 질문을 오늘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희선이가 오늘 안 풀었지? 그치? 선생님 일단 문제풀이를 좀 강의를 할게. 어차피 영상 있으니까 태용이도 이걸 보면 되니까. 우리 27페이지 유형 4로 가봅시다. 27페이지에 유형 4로 가보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씩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 171번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시그마 n1부터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무한히 더해서 급수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 볼 건데
이게 어떤 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가져,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뜻이지. 이런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구 만나면 인사하듯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이 AN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지. 생각을 해보면 이 AN이라는 거는 이 S 입장에서는 얘를 구성하는 어떤 차이라고 했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AN이 더해질 건데 0이 아닌 값들이 더해지면은 총 합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높아져요. 늘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멈춰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AN이 결국은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고 어쨌든 요걸 이제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봐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n이 1 해가지고 an이라는 수를 무한까지 더한 이 급수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이제 자동반사로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ak라는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한 부분합이지. 이 부분합을 sn이라고 세팅을 하겠다.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분모에는 sn-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은 2sn 플러스 3an 이렇게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극한 값을 계산할 때 어떤 점에서 쉬운 점이 있냐면 봐봐. 얘는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나오고 그럼 얘가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얘도 수렴하지. 그러니까 아니 잘못 봤네. 요게 요거잖아. 요거의 부분합인데 이거 극한으로 보낸 거지. 그래서 급수의 합이 3으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SN의 극한도 있고 얘의 극한도 있지. 이럴 때는 그냥 때려 넣으면 되지. 때려 넣으면 되지. 그래서 그대로 연산해주면 된다. 얘의 극한값 3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 얘 0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밑에 보시면 SN이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정답이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앞에 있었던 그 극값 연산을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 다 적어가지고 풀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뒤에 문제 풀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어, 176번으로 볼게. 6번으로 볼 거고 마찬가지로 저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보자. 어떤 수열의 급수의 값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러면 이 수열은 끝내 결국 0이 되고 말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이걸 뒤집어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할까? 이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대우 명제를 얘기해 보면은 일단 얘 부정에서 반대로 뒤집으면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값이 0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얘를 쭉쭉쭉쭉 더해서 결국 끝까지 더해가도 얘도 결국 어떤 부분 합으로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얘가 멈춰. 극한값이 있어. 그러면 a는 0으로 가야 돼. 이거의 대우 명제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얘도 어떤 부분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지라는 게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얘를 쭉쭉쭉쭉 더해 끝까지. 그랬을 때 얘는 수렴할까 아니면 수렴하지 않을까? 영으로 가기는 간대. 그러면 수렴한다는 거냐? 그래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얘를 쭉쭉쭉 더한 게 무조건 멈춘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보여주기 좀 이따가. 일단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AN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AN 자체가 0으로 가는 힘이 센 놈이 있고 AN 자체가 0으로 가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놈이 있다라는 건데 이 AN이라는 놈이 0으로 가긴 가는데 그 힘이 매우 센 애들 있지. 걔네들만 S로 수렴을 해.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증가를 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보자. 176번에 1번부터 먼저 볼게. 1번 교과서가 나올 거거든. 자, 1번 성질 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쌤이 이거를 이제 예쁘게 SNAN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일반항을 먼저 잡아볼게요. 일반항. 요놈의 일반항을 잡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분의 1이고 세 번째가 3분의 1이니까 n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그리고 얘를 n번째까지 더한 걸 뭐라고 하는데 부분합 SN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n번째까지 더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거든. 요 AN 있잖아. 얘하고 극한으로 한번 이렇게 보내보는 거야. 이렇게 AN을 극한으로 보내봐. 그럼 n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0이 될 거라는 거야. 0이 될 거라는 건데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AN이라는 게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BN이라는 수열과 AN 수열을 비교해서 AN 값이 무조건 BN보다 작대. 그리고 나서 이 AN을 1부터 무한히 이렇게 싹 더해봤다. 그랬더니 얘가 양의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BN이라는 놈을 싹 계속 더했을 때도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 다시 얘가 애초에 얘보다 작은 수열이야. 근데 얘를 계속 더해봤다? 그랬더니 안 멈추고 계속 커지더라고. 그럼 BN도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역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할 거야. SN의 부분합을 이렇게 적을 거고 선생님이 BN이라는 수열을 써볼 건데 BN이라는 수열은 일반항으로 정의하지 않고 요놈의 SN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세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네 번째 항도 4분의 1이야. 그 다음 항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 항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 항은 8분의 1이고 이렇게 갈 거야. 여기 하나만 넣었을 때 여기 밑에다가 그 다음 항도 8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얘도 좀 써볼게. SN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이 3분의 1이지. 그 다음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이 5분의 1이고 그 다음이 6분의 1이고 그 다음이 7분의 1이고 그 다음이 8분의 1이고 이게 진행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될 거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AN의 첫 번째 항과 BN의 첫 번째 항을 비교를 해보니까 둘이 같지 일단. 같아.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비교했는데 거기까지도 같아. 세 번째 항을 봤는데 얘는 3분의 1이잖아. 근데 얘는 4분의 1이지. 그럼 AN과 BN 중에서 누가 더 작은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야. 일단 얘가 작기 시작을 했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은 같아. 이게 맞니?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는 5분의 1이잖아? 얘는 그 다음에 8분의 1이지. 그럼 5분의 1이랑 8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또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세팅을 지금 하기를 AN 수열과 BN 수열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간에 BN 수열이 더 작게끔 지금 세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총합했을 때랑 얘 총합했을 때 생각을 하면 얘를 총합한 게 훨씬 크겠지. 얘보다. 그래서 얘를 먼저 볼 건데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SN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1은 그대로 1로 떨어지고 2분의 1도 그대로 2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4분의 1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이지. 8분의 1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얘도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16분의 1이 몇 개 있을 거야? 8개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더한다는 게 누굴 더하겠다는 말과 똑같아? 2분의 1을 연달아서 계속 더하겠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2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할 거니까 이 BN의 급수의 값이 수렴해 발산해? 계속 커지니까 발산하겠지. 얘가 발산한다. 이 결론이 나는 거야. 근데 얘가 얘보다 어떻다고? 작아요. 얘가 더 작아. 근데 얘가 발산해. 그럼 얘도 발산한다. 그래서 AN 수열이 n분의 1이야. 극한을 취해봤더니 얘가 0으로 가. 0으로 가는데 급수의 합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176번 보고 있는 중이야? 176번. 중고 2번 봅시다. 2번. 2번 보면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항 항이 먼저 쓸게. 자, AN을 먼저 보면 첫 번째 항 분모를 먼저 볼 때 첫 번째 숫자가 1이니까 1, 2, 3, 4로 진행이 되니까 n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그 오른쪽 숫자가 1 크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분자는 항상 1로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AN을 세팅을 한 거지. 첫 번째로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얘의 급수의 합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되니까 AN의 값이 무한으로 봤을 때 일단 0이 되는지 0이 되지 않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 자체가 일단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은 0으로 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지? 0으로 가는 와중에서도 케이스가 나뉜다라고 했잖아. 급수의 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수의 합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럴 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 딱 보니까 분모에 두 숫자가 곱해진 형태가 보이니까 부분분수가 이렇게 떠오르겠지, 그지? 그래서 AN의 형태를 부분분수로 째가지고 얘에서 얘 빼면 1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쪼개시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AN SN을 생각을 할 거니까 A1부터 써보면 A1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2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짜자짜 해가지고 AN번째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쓸 거니까 요렇게 없어질 거라는 게 보이니까 따라서 Sn n번째까지만 더해봤을 때 관찰을 한 결과 처음에 있었던 1이라는 값은 살아있을 거고 마지막에 있었던 n 플러스 1분의 1은 얘가 이제 살아있을 거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를 씌워주기만 하면 이 수열의 합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이게 0으로 가버리지. 따라서 1로 수렴합니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3번도 볼 겁니다. 3번 봅시다. 자, 3번 보면 시그마로 표현을 해줬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더할 건데 그 주인공 수열이 누구냐면 n-1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AN인 상태지, 그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항상 여기는 이 AN의 값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AN이라는 값 지금은 이제 AN이라는 값이 얘로 나와 있잖아. n-1분의 n 이렇게 된 거지. 극한을 취해보니까 이 값이 1로 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3번은 급수의 합이 생길 수가 없다,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하는 건가? 4번 봅시다. 4번 보면 시그마로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할 건데 그 주인공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급수의 합이 존재할 거냐 아니면 발산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럴 때 항상 이 AN이라는 놈의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된다.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놈이 0으로 일단 가야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진동하는 수열이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기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급수의 합은 생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야. 4번도 역시 해볼 필요도 없이 어차피 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5번 볼까요, 여러분들? 5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할 때 여러분들 AN이라는 게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죠? 일단은 얘가 0으로 가야 급수의 합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 다음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이 AN이라는 놈을. 그랬더니 이 수열 자체가 n이 커지면 엄청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일단 0으로 수렴하지를 않으니까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5번도 역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됐습니다. 유형 5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일단은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먼저 따져야 돼. 그 다음에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간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급수의 합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넘어와서 178번 봅시다. 178번. 178번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A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대 S라고 합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BN이라는 수열을 무한급수의 합을 나타냈더니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단서를 여러분들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5AN 더하기 3BN 요거의 값이 18이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단서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3AN에 마이너스 2BN을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7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말로 한번 여러분 설명 한번 해볼게. AN 수열이랑 BN 수열이 지금 시그마 안에 있는데 AN 수열이 5배가 되어 있고 BN 수열이 3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 얘를 여러분들 시그마로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지. 시그마 N은 1인데 AN 따로 빼고 5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게 전혀 시그마에서 이상하지가 않잖아. 마찬가지로 플러스 3 이렇게 해주고 시그마 N은 1부터 B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시그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AN이라는 놈이 S로 수렴하고 BN이라는 놈도 급수의 합이 T로 수렴하니까 얘 자체를 S, 얘 자체를 T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5S랑 3T를 더했더니 18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관점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하면 3S에다가 마이너스 2T가 7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각각 그 S의 값과 T의 값을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잖아.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이 연립방정식을 여기 2배 해줄까? 여기 2배, 여기 3배, 여기 3배 해서 식을 일단 써주면 10S 플러스 6T가 36이 된다. 그 다음 얘는 9S 마이너스 6T가 21이 된다. 이렇게 쓰고 둘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9S가 둘 더한 거니까 57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S의 값이 3이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T값 나올 건데 이거 쓰자. S가 3이라고 했지? 15지 15 넘어가면은 3이지? 3T라고 했으니까 T값 1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둘 더하면 정답이니까 4라고 정답을 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일단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새로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오늘 질문 받기로 했잖아.
이건 이제 태경이가 리드를 해줘야 되거든. 우리 지우도 없으니까. 20페이지부터 일단 21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20페이지랑 21페이지. 111번 또? 111번 봅시다. 보면 수열 A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밑에 이제 3의 n승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5n의 an, 그 다음에 요게 수렴한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근데 0이 아니야. 그래서 알파로 이렇게 수렴한다 정도 생각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요걸 이제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문제의 약간 팁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딱 봐도 여러분들 복잡한 수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니? 이럴 경우에는 이 수열 자체를 내가 하나의 수열로 이렇게 치환을 일단 해버려. 알겠지? 뭔가 복잡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나와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수열을 그냥 BN이라고 내가 칭해버리는 게 문제 풀이에 훨씬 편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3의 n승 플러스 1 그리고 5의 n승의 a n승이라는 놈을 내가 bn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에 대한 극한값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를 bn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 들어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bn에 대한 극한값밖에 없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지. 그치? 그럴 때는 내가 모르는 놈을 알고 있는 놈으로 바꿔주면 돼. 다시 잘 들어봐. 내가 모르는 놈을 내가 아는 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예쁘게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면 an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일단은 on, an 써주고 이거 넘겨. 그럼 bn에다가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 an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an은 bn의 3n 플러스 1에다가 밑에 5n 이렇게 이제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내가 모르는 건데 얘는 내가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 이제 갖다 넣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서 써주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써가지고 5의 n승에다가 b의 n에다가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an을 써주고 an 플러스 1이면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의 n 플러스 1에다가 3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1에다가 밑에 분모가 5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해결을 하면 돼. 이거 다 지우고. 일단은 여기 5n이랑 5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 5만 이게 남는 거지? 그치? 얘 분모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b에 n 플러스 1에다가 3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5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5에 bn에다가 3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생각을 해보면 방금 지웠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이 세팅에서 bn 값이 알파로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지, 그지? 얘가 알파로 극한값을 가진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1이라는 놈도 역시 어떻게 돼야 돼?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지. 왜냐면 이 수열과 이 수열은 사실 같은 수열이잖아. 끝이 똑같지, 그지? 얘가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로 가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 bn 수열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일단 갈 거라는 거야. 괜찮지? 이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n이 무한으로 가잖아. 얘도 n이 무한으로 가잖아. 무한분의 무한분이지. 이럴 땐 최고차 개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 그러면 3 끼워 넣는 거지. 여기 3의 n승, 3의 n승 맞췄고
얘네의 개수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3알파, 여기 5알파 이렇게 된 거지? 정답이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시작점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다 복잡한 수열이 있으면 얘를 어떤 하나의 수열로 가정을 해서 제로 저식을 바꿔버리자. 이런 겁니다. 22페이지 되면 인문학기 22페이지. 128번이랑 129번. 128번이랑 129번. 128번 먼저 봅시다. 128번. 128번 보면 그래프 나와 있는데, 쌤 일단 그래프는 안 그릴게. 거기 보면 y는 fx와 gx가 원점에서 만나고 3,3에서 만나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지. hx식만 일단 적어볼게.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뒤에 구해야 되는 게 뭐야? h2랑 h3 구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h2로 바로 쓸게. h2는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낼 건데 x 자리에 2 들어가야 되지?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g에 2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n승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f에 2 들어가야 되지? f2 요거에 n승 플러스 g에 2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n승 요걸 이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H2 하면은 H3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H2만 한번 해볼게. 네, 여러분들 보면 일단은 그 그래프를 보고 요 F2 값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문제에서 그 그래프 보니까 fx 함수에다가 2 넣으니까 뭐 나오는데? 4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도 4 g에다가 2 넣으니까 뭐 나오는데? 3 나온다고 3이 아니구나. 3,3이구나. 오케이. 거기 보면 여러분들 y는 gx라는 그 직선이 0,0을 지나고 있지. 그리고 3,3을 지나잖아.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그럼 2 넣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G2의 값이 2다. G2의 값이 2다.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래서 극한값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다시 좀 예쁘게 정리해서 쓰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4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5에다가 2의 n승 이렇게 된 거고 밑에 분모는 4의 n승에다가 더하기 2의 n승 이렇게 된 거야. 일단 분모 분자를 보면은 얘도 무한으로 가고 얘도 무한으로 가잖아. 다시 여기 3의 n승이 있고 4의 n승이 있으면 누가 힘이 훨씬 세다? 4의 n승이 무조건 세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 마이너스 3의 n승이 있고 4의 n승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세다? 4의 n승이 힘이 더 센 거야. 힘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n승이 있고 마이너스 4의 n승이 있으면 누가 힘이 더 센 거야? 얘가 더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의 절대값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분 신경 쓰지 마. 절대값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보시면 얘도 무한, 얘도 무한이야. 근데 얘에 비해서 얘는 너무 작은 값이지. 그지? 다시 4의 n승도 무한, 2의 n승도 무한인데 4의 n승에 비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위아래에서 무한을 보내는 거에 큰 역할을 하는 놈이 어차피 얘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의 개수비만 봐주면 되니까 플러스 1이 앞으로 삐져나오면 4로 다 나오겠지. 4의 n승, 4. 4의 n승, 1. 개수비를 보시면 그게 4가 된다 해서 H2의 값은 4가 된다고 해서 정답을 내주면 돼. 그럼 H3이면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 F3, G3으로 바뀌고 3일 때의 값, 그리고 G3일 때의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129번 문제 볼게.
129번 문제 보면은 뭐 성량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사각형을 막 이어서 이렇게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AN에 대한 세팅을 먼저 보면은 AN은 점의 개수. 그다음 BN은 선분의 개수. 첫 번째 걸 한번 봐봐. 첫 번째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일단 점의 개수를 관찰을 해보면 4개인 거지, 그치? 그래서 A1은 4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선분의 개수를 세봐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B1도 4다 이렇게 나와 있지? 됐어. 이제 그림 안 그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 봐봐.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점이 몇 개 늘어났니? 점이 몇 개 늘어난 거야? 2개 늘어난 거지. 2개 맞지? 2개 늘어난 거야. 6이지. 그 다음 또 그림의 점을 봐봐. 또 몇 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일단 AN이라는 이 점의 개수는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인데 첫째 항이 몇이야? 4야. 그 다음에 공차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BN은 선분의 개수잖아. 처음에 4였거든? 두 번째 그림 봐봐. 선분 몇 개 늘어난 거야? 3개 늘어났지? 그 다음에도 3개가 늘어나거든? 첫째 항은 BN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4인 건데 공차가 3인 거다 정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AN, BN 다 잡힌 거야. AN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그럼 AN은 2N에다가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BN이라는 놈은 3N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봅시다.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분모분할에 막 식이 있거든? 그대로 녹여서 쓸게. 분자에는 6을 이렇게 써주고 AN이랑 BN 더한 걸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5N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분모를 보면 얘랑 얘를 곱한 걸 쓰라고 했으니까 2N 플러스 2랑 3N 플러스 1 고의 형태로 써주면 되잖아. 자, 극한값이니까 상황파악을 먼저 해야겠지. 분모도 무한으로 가고 분자도 무한으로 가잖아. 근데 극한값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럼 둘의 힘의 세기가 어떻겠어? 같겠지. 최고차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분모의 최고차는 2n과 3n으로 만들어지니까 6n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위에서는 5n이 제곱되면서 25n 제곱이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그 앞에 6이 붙어있는 거지. 대수비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요 6이랑 요 6 이렇게 지워주면은 정답이 2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 보고 A, B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23페이지에 거기 130번부터 133번까지 없어? 133번. 133번 봅시다. 어, 133번 보면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r의 n승 플러스 5의 n승 r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일단 보면 그 r값이 미지수잖아. r값이 미지수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봐. r이 이렇게 3이야. 이렇게 3이야. 그럼 위에도 무한, 아래도 무한이지. 위에도 무한, 아래도 무한이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그럴 때는 힘이 센 걸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3의 n승이랑 5의 n승 중에서 어차피 누가 더 세겠어? 5의 n승이 더 셀 거지, 그치? 그럴 때는 얘랑 얘의 개수 비로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긴 하지.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R의 n승이랑 5의 n승을 비교했을 때 누가 힘이 세야 된다? 5의 n승이 세야 이 개수비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고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R의 n승이 더 세고 5의 n승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무시되고 얘가 사는 거지. 그때는 개수비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제쳐. 그럼 여기는 R의 n승이랑 5의 n승을 비교를 했을 때 방금 아까 전에 좀 전에 했던 내용이야. 당연히 3의 n승이랑 5의 n승을 비교하면 5의 n승이 세다는 건 알겠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 3이라는 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도 어떻다고 했어? 어차피 절대값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했지. 절대값.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의 절대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식을 이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야. R인데 R 자체에 그냥 절대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 절대값이 5보다 어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지. 얘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 부호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 얘의 절대값 자체가 5보다 작으면 무조건 약한 수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R의 범위가 5에서부터 마이너스 5 사이라고 한다면 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 안에 정수에 대해서 세는 거니까 뭐 정수를 지금 세면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오늘 이제 등비급수라는 거 할 거야. 등비급수. 이름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름에 등비가 있잖아. 등비. 그래서 이 등비급수의 주인공이 되는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급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이 수열을 끝까지 더해보겠다. 그때 나오는 값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지? 등비급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등비수열을 부분합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 부분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무한으로 보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 실는 게 제일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2에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첫째 항이 어떻게 되지? 첫째 항이 1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미안하다 2분의 1로 할게요, 여러분들. 2분의 1. 그럼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8분의 1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등비수열이지. 근데 이 등비수열을 어떻게 하겠다고? 더하겠다 하는 건데 하필이면 끝까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급수라는 말이 붙은 거지. 그치? 중요한 거는 등비수열의 급수는 무조건 급수의 합이 존재해. 이 말 이해했어? 등비수열의 급수는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 있거든?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이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을 a,n의 값을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만약에 a라고 하고 공비를 r로 두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가 있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써보면 등비수열 합공식 첫째 항 a 그 다음에 1 r의 n승 이렇게 해가지고 1 r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지. 괜찮지? 등비급수의 주인공이 되는 수열. 이 수열의 부분합.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붙여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 sn.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등비급수라고 부르는 거지. 등비급수. 단차를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본다. a에 1 r의 n승이 1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보면은 R의 값의 범위를 똑같이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R이 1보다 크다, R이 1이다, R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생각해서 이 S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R의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뭐 2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무한으로 이렇게 가버리지. 상수, 얘만 무한으로 가버리니까 수렴할 수가 없겠지. 급수의 값이 생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때 생길 수가 없다. 자, R의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R의 값이 1이라고 했으면 이 분모가 0이 되어버리지, 그치? 그래서 R의 값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항이 A인데 공비가 1이야. 첫 번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지. 네 번째 항도 A지. A의 값이 양수던 음수던 이 값이 0이 아니라고만 하면 이걸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도 역시 급수의 합이 수렴하진 않지. 이해하나?
아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아래 n승이라는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이해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1-r분의 a라는 값으로 급수의 합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여기 적어둘게. 1-r분의 a라는 급수의 합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아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2니까 상관은 없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한 번은 1이었다. 한 번은 마이너스 1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역시 진동하니까 또 발산한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에도 급수의 합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커지지.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거니까 이때도 역시 급수의 합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R에 대한 조건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거를 공부하실 때 앞에 배웠던 등비 수열의 극한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 등비 수열의 극한은 범위가 얘도 포함이 되지. 근데 등비 급수는 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되고 또 깡패 같은 짓이 하나가 있는데 A의 값이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첫째 항이 0이라는 거야. 공비가 1보다 크든 1이든 2 사이든 여기든 여기든 간에 항상 그 값이 뭐가 되겠어? 첫째 항이 0이면 계속 0000이잖아. 그럼 얘 계속 더한다라고 하면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A가 0일 때에도 역시 수렴할 수는 있어. 이거 알아둬야 돼. A의 값이 0일 때 무조건 수렴. 얘는 A의 값이 0이 아닐 때를 가정한 거야. 알겠지? A의 값이 0이 아닐 때에는 R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야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등비급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인데 얘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공비를 1에서 빼. 그걸 분모에 두고 첫째 항을 분자에 두면 그 급수의 합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변수 두 개다. 공비랑 첫째 항이랑 이 두 값만 알면 이 등비수열의 합의 끝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 등비 급수 문제 무조건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월 모의고사 오잖아. 그치?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등비급수의 도형 문제가 꼭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내신 시험에 꼭 나올 거고 뒤에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182번부터 먼저 볼까? 182번. 182번 보면 급수 거기 안에 우리 수열 관찰을 잘 해야겠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까지 더하겠다고 했으니까 급수인데 5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2 일단 이걸 봤을 때 우리 등비수열 같긴 하지. 얘도 뭔가 등비수열 같기는 하지. 밑에 분모를 보니까 6의 n승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등비수열이 막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데 사실 얘를 살짝만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쪼개보면 6의 n승에 5의 n 플러스 2인 거고 6의 n승에 4의 n 플러스 2인 걸로 일단 관찰을 할 수 있겠지. 괜찮지? 이 플러스 너무 거슬리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25로 이렇게 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요거를 앞에 이렇게 16으로 이렇게 뺐다고 생각을 해보자. 지저분한가? 여기를 그냥 25라고 할게. 여기를 16으로 이렇게 뺐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6분의 5의 n승인 거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 6분의 5의 n승에 그 앞에 2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시그마 앞으로 빼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그치? 빼. 마이너스 시그마 마찬가지로 6분의 4의 n승이니까 3분의
2의 n승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16 정도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지.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지? 누가 봐도 등비 수열이지, 그지? 공비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얘도 급수의 합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등비급수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바로 갑니다. 첫째 항이 몇이죠, 여러분들? 6분의 5가 되는 거죠. 공비도 6분의 5지. 그래서 1 빼기 6분의 5. 요게 이 등비급수의 합이 될 것이다. 20 빼기 16. 첫째 항 3분의 2지. 1 빼기 공비도 3분의 2지. 이렇게 하면 이 등비급수의 합을 각각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이거 6분의 1이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5만 남는 거지. 5랑 25 곱하니까 125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랑 이렇게 없어지고 2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계산해보면 9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 공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이걸 그냥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지? 1-r분의 a, 1-r분의 a 그때의 공비 조건 마이너스 1, 1 사이여야 된다. 단 a는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깡패다. 그때는 r 값이 모여도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88페이지 보자. 188페이지 보면 등비수열 AN이라고 얘기를 해줬지. 시그마 N은 1 해가지고 AN이라는 수열을 보안이 더할 건데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시그마 N은 1이고 등비수열을 제곱을 했지. 이렇게 요게 3분의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보면 그 등비급수의 변수가 몇 개라고 했지? A랑 R이랑 두 개지, 그지? 등비급수를 이루고 있는 변수 자체가 두 개란 말이야. 내가 A 값과 R 값이라는 이 두 미지수를 알려면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야.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내가 A 값이랑 R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AN이라는 놈의 첫째 항을 A라고 세팅을 하고 공비를 R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게.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을 지금 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어떻게 돼야 돼? A 제곱이 될 거고 공비는 R 제곱이 돼야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아? AN이라는 놈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A의 Rn-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에 R에 2n-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첫째 항 생각해보면 n 1 넣으면 되니까 이게 A고 n에 1 넣으면 되니까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 R에 2n승이니까 공비가 R 제곱이고 얘는 R에 n승이니까 R인 거잖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요식을 이제 써주게 되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가 1-R분의 A라는 값이 입니다라고 쓴 거지. 두 번째 걸 보면 첫째 항은 A 제곱일 거고 공비가 R 제곱이니까 요 값이 3분의 4 하면은 식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답이 나오겠지. 정리 한번 해보면 정리 어떻게 할까? 얘를 보면은 얘가 사실 1-R 그 다음에 1 플러스 R로 인수분해가 되고 밑에 이제 위에 A랑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1-R분의 A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걸 이제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2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 값이 3분의 4다 이렇게 된 거야. 2랑 6을 이렇게 없애주면 2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정리된 꼴이 3A는 2의 1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랑 이제 연립하면 될 거 같거든? A의
A의 1 마이너스. 이거 일단 써주면 되겠지. 이거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연립하면 되니까. 둘이 이렇게 더할까? 더하자. 그럼 4A지. 둘이 이렇게 더하면 얘랑 얘 없어지고 2만 나오니까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오고 A의 값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넘어가면 R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A 값과 R 값이 모두 구해진다는 뜻이야. A 값, R 값이 모두 나왔으니까 이 등비수열을 세제곱한 몸의 등비급수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에 n은 1부터 해가지고 무한인데 처음 그 등비수열을 세제곱하는 거의 급수를 쓰라고 했거든? 그럼 이 세제곱을 한 몸의 첫 번째 항은 A 3승이 되겠지, 그지? 공비는 R의 3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식을 써주면 첫째 항은 A 세제곱이고 공비가 R의 3승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R 값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8분의 1이 되는 거거든? 여기 8분의 7이야. A 값이 1이라고 얘기했잖아? 8분의 7이 뒤집어지면 되는 거지. 7분의 8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등비급수의 식 자체에서 미지수가 2개야. 이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식이 2개가 주어질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어떤 등비수열이 제곱이 돼? 그럼 첫째 항도 제곱, 공비도 제곱이 돼.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지, 그지? 첫째 하자. 희정아, 그 뭐야? 미적분 진도 나왔다는 게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야? 이 등비급수까지?